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하고 있다. 결국 이것이 공수처도 마찬가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양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 개혁 그것은 듣기에는 좋은 일처럼 보이지요.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온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2007년에도 들었고 2008년에도 들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말이 그렇듯이 서서히 흙탕물이 서서히 맑아지듯이 그렇게 맑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검찰이 흙탕물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에 걸핏하면 검찰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의 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계속 과제처럼 남아온 것이지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조금씩 성숙되면서 검찰 자신도 이제는 여기까지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하한선이 분명히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인 공무원도 이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용서받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된 지 벌써 2년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검찰 개혁 그것이 검찰 측에서 이번의 이 사안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의 제기에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죠. 처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완벽하게 그리고 더 세밀하고 더 서서히 했더라면 혹시 헌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그것도 어렵긴 어려웠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일을 그르쳐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군소정당하고 손을 잡고 사실상 유일당의 연정체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때들 그 무리의 폭거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그 사안으로 지정한 이 일들이 애초에 국회 자신이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일로 되고 말았죠. 그래서 검찰도 이제는 헌법 위반이다.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거기에 합세한 군소정당 3곳 거기까지 문재인의 공약에 검찰이 반기를 드는 거냐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잡아 넣으라는 위협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에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과 나머지 군소정당 3곳 그곳의 주장이 얼마나 당치 않은가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문재인의 공약에 반기를 드는 것이냐, 그것이 설령 헌법 위반이라도
문재인의 공약이 우선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문재인의 공약이 헌법 위에 있다는 주장을 이들은 두려움 없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돌아볼 필요도 없이 이들은 악의 세력이고 틀렸고 현재 정부와 손잡고 있는 이들, 따라서 이러한 정치는 독재 정치다. 독재 정치가 행해지는 곳에 정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에서 여러 사람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략 살펴보기로 하죠. 백혜련 의원, 이 사람은 사개특위, 거기에서 민주당 측의 간사라고 하고 과거에 검사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을 두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선은 국회에서 자기들이 한 것은 무조건 정의다. 자기들이 하기만 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기만 하면 그것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백혜련 의원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체액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읽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 진행, 그것은 그 날치기 과정이 생중계되었다. 그리고 밤늦도록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가 위헌 행위를 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 저것은 국회도 아니다. 패거리 정치. 그것도 어째서 이러한 군소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았을까?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만에 하나 어떤 대가를 약속했다면,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선거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고스란히 자기들 손에 떨어질까? 그럴 리가 없죠. 정치의 세계에서, 그리고 이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에서 왜 그들이 여전히 3위, 4위, 5위 하는, 혹은 그 이후인 그런 군소정당이 되었을까? 어리석게도 1위 하는 정당의 속임수에 10번이면 10번 다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미끼를 덥석 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이번에도 또 이용당하고 용도폐기 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상민 민주당 소속 의원은, 그는 변호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번 이 사안은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그 권한의 배분은 예방책을 만들면 된다.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니까 무조건 그것을 달성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은 하는 것 같죠.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겠다.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씨
주머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씨가 우리 전체 국민의 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단지 법 로봇인데 법 위에서 이와 같은 제 생각이 옳다 하는 일종의 확신범처럼 그렇게 이번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그런데 헌법을 위반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중이다. 이 중대한 상황에서 나중에 예방책 만들겠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는 확실히 국회의원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자이고 그리고 그러한 공무수행을 하는데 능력이 없는 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으로 박범계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과거에 법관을 지냈다고 하죠. 이 박범계 씨는 참 여러모로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과거의 일은 모르겠는데 그의 그 발언 내용을 의사록에서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째서 이렇게 리걸마인드도 없고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참 걱정스러운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권이 너무 커서 어떻든 조정을 해야 한다. 검찰권이 너무 크다. 그런데 그것이 헌법과 법률로 규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로 검찰에게 가령 이만큼 권한을 행사하라. 그러니까 권한 행사는 곧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만큼 일을 해라.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이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틀려먹었다. 대한민국의 법률이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검찰에게 의무를 많이 맡겼다. 그러면 누구 맘대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다시 심판하는 겁니까? 그것은 문재인 일당의 생각인 것이죠. 박범계 씨는 바로 이러한 문재인 일당의 한 세포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틀렸고 대한민국의 법률이 틀렸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틀리지 않은, 다시 말해서 주관적으로 틀리지 않은 상태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공약 사항을 검찰총장이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문재인의 공약 사항은 그가 후보자일 때 내세운 공약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물론 공개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바꿔서라도 이러한 권한은 그에게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의 공약 사항은 무조건 옳다. 그것은 비판할 수 없으며 그것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문재인이 법 위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반국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그는 문무일 총장이 하는 행위가 사실상의 항명이다.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마치 자기 자신이 이정미 대통령처럼 보이죠. 정부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실상 그 국회는 아니죠. 정부 쪽, 집행부 쪽에 있는 검찰청, 그 검찰총장을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아주 요즘에는 그 예의 염치 없이 주제를 모르고 아무 데서나 사람을 이렇게 볼 것 없이 나무라는 그런 행태를 보게 됩니다. 이 국회의원들 자기 자신의 그 품위 유지, 그것이 영 형편없다 하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할 때는 국회법을 지금처럼 사무나 해놓지 말고 제대로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 절차에 정부 관료가 반기를 드는 것은 상권 분립 위반이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남의 영역에 뛰어들 때는 괜찮고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날치기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개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아주 뻔뻔하게,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법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왜 자기들이 옳은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알고 하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것을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당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일단 유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놓고 일단 훔쳤으니까 훔친 사람이 그것을 갖게 하자, 이런 주장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 그리고 역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르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안을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 자체가 위헌 위법의 범죄 행위였다. 더구나 그날 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 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일을 처리한 것은 역시 그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검찰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서 그것이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미 국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 주권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말살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청소를 해서 때를 없애는 사법개혁,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쪽으로 일을 크게 만들고 말았다. 이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어째서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념도, 정의감도, 또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에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차지하겠다, 그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여야 4당이다 하는 이 정당들, 더불어민주당하고 군소정당 3곳, 그곳하고 또 문재인의 정치적인 일당들, 그 일파들, 그들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고 싶은 것은 진심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그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데 아마 그들은 손 모아 빌겠죠. 하다못해 그 숫자라도 많이 올라가서 정말 해산 이야기를 좀 꺼내보고 싶다. 그런 되지 않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헌법을 위반했다. 정의에 반하는 짓을 했다. 민주주의를 깨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박근혜 당에서 사죄를 하지 않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직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하는 그 죄, 그 업보, 그것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나무라는 것은 2년 전에 끝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그 자리를 넘겨받아서 2년 동안 나라를 속칭 지금까지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오직 탓할 수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당이다. 죄 지은 당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박근혜 당은 다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옳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 다음에 더 나쁜 자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영원히 박근혜 당으로서 무조건 패배자가 되어라. 무조건 매맞는 자가 되어라. 복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좌파 독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더구나 바른미래당도 이러한 좌파 독재에 합류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 얼마나 안 좋은 곳에 끝까지 가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벌써 이들은 총선 대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공식 절차, 공식 체제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이번에 패배하면 죽는다 하는 절박감으로 무슨 짓이든 할 태세다. 그것을 여러분도 보았을 것이고 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또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서 그리고 유사 종교단체, 온갖 집단들, 과거 같으면 향후회, 동창회 이런 것이 됐겠지만 지금은 어쩌면 다단계까지 동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속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 선거 조직이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을 키우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재인 씨가 아니더라도 이 재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리고 자기의 이익이 달려있는 이 선거와 관련해서 정당들, 현재의 그 더불어민주당과 세계 군소정당의 모임 이것을 좌파연합이라고 부른다면 이 좌파연합이 계속 대한민국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리고 독재가 불타오를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찬 씨 말대로 300석 중에 260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죽기 살기로 덤벼들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금 보기에는 세력을 떨치고 있는 여당
그리고 거기에 들어붙은 3개 군소정당, 문재인 일파, 힘을 쥐고 있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잊지 말라 하고 해줄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곳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가? 룰이 있으면 지금 자기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국민을 만만히 보다가는 큰일 난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룰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도 그 룰에 승복하는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 아직 야성이 넘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장기를 두다가 장기판의 승부가 다 났을 때 그 판을 엎어버리는 것은 한국인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판 엎으면 엎어진 장기판이 다시 인정이 되느냐? 아니,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 엎고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 그 다음에는 주먹 다짐이 일어나는 것이죠. 장기로서 승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대단한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씨, 그리고 아주 많은 수의 그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 그를 국민 무시했다고 하면서 쫓아내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보수조차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죠. 분노한 국민 앞에서. 그것은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촛불을 든 시위대가 아닙니다. 장기판 엎어버리는 한국인의 근성인 것이죠. 이번에 지금과 같은 일을 하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좌파도 문재인 독재자 그 일당을 결코 지켜줄 수 없습니다.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줄 수 없었던 것보다 독재자 문재인 그를 지켜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국민이 팔 걷고 한번 일어서면 잔혹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헌법의 길로 돌아오라. 무수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바로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가?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과거 같으면 지금 보수 쪽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 과거 같으면 그것으로 뭐 거기까지 가느냐,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정의는 새로 정립이 됐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그보다 더 했죠. 똑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아니, 똑같다기보다 수십 년 전 과거에도 하지 않았던 그런 되먹지 않은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하라. 얼마나 참았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참았고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다 내려앉고 헌법도 만들 능력도 없으면서 개정안 만들어서 밀어붙이다가 실패했고, 지난 2년 동안 거의 그냥 손 놓고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추락만 계속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일어서면 어쩔 수 없이 비극을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독재의 불을 끌 수 있을지, 기어이 그것이 헐헐 타오를 것인지,
우리는 물론 그것이 나쁜 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죠.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아직 기세등등한 것 같죠. 그래서 아마도 파국은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